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외곽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화에 나섰는데요.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아파트 값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현재 서울 주택 시장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강남 3구를 넘어서 강북 지역도 점점 끓어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아파트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지난 5월 말 6월 초부터 이번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고요. 예. 지역적으로 따지면 서울과 수도권의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에 네.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 지방은 아직까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고 미분양도 많고 그런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원인을 한번 짚어봤더니 우선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 아니냐 하는 그 공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외에 이제 전세 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빌라를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고 아파트로 쏠림 현상,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 8월 8일 날 상당한 그 규모의 강력한 앞으로 향후 6년간 42만 7천 호 정도의 신규 공급을 더 하겠다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지난 8월 21일 날에는 금융 쪽에서 대출을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수요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과 수요 관리 대책을 동시에 발표해 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제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만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8월 들어서는 지난 7월에 비해서 지금 거래 신고 들어오는 것들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이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죠. 내용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공급을 좀 강화한다는 얘기고요.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린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대책으로 좀 뜨거워진 시작을 좀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88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상당한 물량의 좋은 입지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다 하는 그야말로 공급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드리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좋은 물건이 나올 테니까 기다렸다가 청약으로 새 집을 장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드린 것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희들이 드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네, 취임 네, 이후 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요. 예,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60%는 뭐 좋든 안 좋든 자기 집에 자가에 사시고 나머지 40%가 소위 말해서 이제 세를 사시는데 네. 그 40% 중에 10%는 40 중에 10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10%가 다 안 돼도 사실은 8점 몇 프로인데요. 어쨌든 크게 봐서 10%라고 보면 그 나머지 30%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셋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어제 발표한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이 30% 해당하는 개인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좀 넓혀드리는 차원의 네.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세를 보면 목돈을 상당한 액수의 목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목돈 부담이 있고요. 또 목돈을 맡기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금이 떨어지면 제때 못 돌려받는 역전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로 개인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랑 집 한 채만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월세를 안 내거나 월세를 좀 아주 낮은 수준에 내는 장점도 있죠. 그게 한쪽이고 어제 발표한 것은 목돈 부담 없이 그리고 목돈을 안 내니까 당연히 사기 같은 위험도 없어지고 네. 또 이제 기업이 대규모로 공급을 하니까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조식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이제 상당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될 텐데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그 공급되는 집의 수준 또 가격
데 따라서 또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지를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돈을 많이 맡기면 또 임대료는 줄어들지만 그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대료는 조금 올라가는 새로운 유형인 거네요. 이게 그동안은 없었던 거잖아요. 어떤 제약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그 자가 아니면 전세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이제 네. 이 기업들이 공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LH 같은 공공임대주택이 있지. 나머지는 다 민간은 개인 베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동산을 가진 것은 투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부동산을 갖지 못하도록 세금도 중과하고 또 임대료도 규제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면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들은 민간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은 기업 사이드에서 공급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보자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초점이 되겠고요. 그러려 그러면 임대료 규제도 좀 낮춰야 되고 또 기업이 부동산을 갖는 것은 투기다라고 해서 징벌적인 중과세를 했는데 그것도 많이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합리적인 규제를 하면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이윤 베이스로 새로운 집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도 확장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네. 이제 공공은 LH공사나 SH공사 네. 같은 데서 하는데 그런 이제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소득을 100분위로 놓고 보면 아랫단에 있는 한 20% 정도의 국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네. 그 윗단에 있는 분들은 자가에 살거나 전세를 사는데 그중에 전세 사는 분들을 위해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거고 기업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리츠 같은 국민 누구나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우선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빌리지 사업 얘기도 해보죠. 이 네네. 도심의 낡은 빌라촌을 정비하겠다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뉴빌리지 사업 다음 주부터 공모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뉴빌리지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도시재생의 윤석열 정부판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네. 그 노후된 낡은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개선을 해서 마치 아파트 단지와 같은 생활 그 인프라를 만들어 드리고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민 공동 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공공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 드리고 네. 이제 개별 건물은 개인들이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빌려드리면서 네. 각종 건축 규제도 같이 완화해드리겠다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인프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주고 그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서 개인이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 이런 게 크게 개선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 하나와 도심지에 적절한 사업지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높은 아파트만 보이시죠? 네. 서울 시내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저층 주거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길 다니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면적의 도로, 하천 다 합쳐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저층 주거지이고요. 아파트 지은 데보다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재정으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에다가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시대 기금으로 저리의 신축 자금 또 개축 자금을 융자해드리고 그리고 지난 8.8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집을 사거나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청약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청약의 혜택이라든지 하는 혜택을 많이 드리는 내용도 같이 패키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한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공급 확대에 좀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가는 모습인데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곧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까요? 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는 환경부 또 저희 국토부
또 산업부, 소방방재청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성능 업그레이드 방침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또 소화할 수 있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소방 대책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부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배터리의 인증을 저희가 이제 해준다든지 네. 그리고 어떤 회사 배터리를 썼는지 하는 실명제라고 하죠. 그걸 한다든지 또 이제 배터리 사전 안전 진단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전 부처적으로는 충전 시설에 대한 대책, 또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신속하게 진압하는 대책, 또 화재가 났을 때 옆차에 이전되지 않도록 진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말씀 드리면요, 이 배터리에 사실은 지금 각 주요 제작사들이 사전 안전 점검을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이상이 있으면 건강 진단을 받으면 사전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배터리도. 예.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대책하는 것과 별개로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에 시간 나시는 대로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전기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뒤로 오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국토부 박상호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